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 보면 애플과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뉴욕 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점,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됐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2차 전지, GPT 이런 종목으로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종목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다우가 0.58%, 다우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건 보잉이 8% 급락했거든요. 근데 그 8% 급락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나스닥이 2.2%, S&P 500이 1.41%인데 S&P 500 종가가 되게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4,763, 4,765 미치면 5일 동안 하락 출발하는 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의 뭐 보합으로 맞춰서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종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오늘 하루에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러셀 2000 지수도 1.94%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뉴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개장 전까지만 해도 애플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뭐 아이폰이 연초에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 16%나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린다. 좀 덜 팔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비전 프로 출시 일정이 딱 나오면서 이걸 이제 커버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올라갔고, 또 하나는 저는 마이클 리슨이 등판하길래 이게 또 지수가 단기 바닥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이클 리슨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연말에 S&P 500 지수는 4,500포인트 정도까지 밀릴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한 번씩 등판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심리가 안 좋은 단계를 넘어섰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JP 모건에서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내려갈 거다. 연말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 정도 됩니다만은 3.25% 정도까지는 내려갈 거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인이 섞였는데, 뭐 시장을 극복한 건 역시 이제 지표와 종목이었습니다. 우선 그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내려갔거든요. 3.0%. 전달이 3.4%였는데 내려갔고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건 기존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거는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임대 비용하고 식료품 가격이 전망치를 낮추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을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양적 긴축을 뭐 끝내내 만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물가 지표가 안정이 되면 금리 인상도 중단되고 인하로 바뀌고 양적 긴축도 끝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데이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 앞두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혹시 어닝 좋고 나오면 어떠지, 이런 걱정이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미증시 그 EPS 전망을 했는데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4분기 3% 증가, 1분기 6% 증가, 2분기 11% 증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올해 내내 성장할 거다, 기업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수가 터무니없이 빠지지는 않게끔 커버해주는 역할을 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증시를 좀 뒷받침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종목들, 제가 어저께 그 저녁 방송에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제는 그 역할이 뭐 애플이 200일선 부근에서 튕기거나 엔비디아가 좀 여기서 영향을 해주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애플은 말씀드렸던 200일선에서는 튕겼습니다. 이 근처까지 내려가자, 거의 그 근처에도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재료 에서 이제 비전 프로가 더 크게 어필이 됐고요. 그리고 에버코어 ISI에서 저점을 이용해서 주가 하락 이용해서 매수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일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최고가,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뭐 6.4%나 급등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중국에 중국 전용 칩을 또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런 거는 만들지 마라고 하면 그걸 피해서 그거보다 버전을 조금 낮춰서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또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하면 중국 매출이 생각보다 줄진 않겠구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용 AI 반도체 3종, 가정용 PC나 노트북으로 AI가 구현되도록 하는 어떤 반도체를 출시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되면서 오늘 단숨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뭐 이게 PC 수요도 늘릴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다른 어떤 반도체주들까지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엔비디아가 하드캐리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되죠.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까지는 67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이 정도 됐었는데 전망은 70조 원 정도, 70조 원 조금 더 되는 수준의 영업이익은 지금 3조 7천억 원에서 4조 3천억까지, 그러니까 평균치가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4조, 저 상단 4조 3천억 이상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되게 잘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급등한 다음에는 주가가 좀 오락가락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하락한 후에 상승 전환하면 1년에 끝난 적은 없었다. 보시면 양봉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어지는 연결하는 형태로 나타났었잖아요. 딱 한 번이 있었는데 요때 보면은 양봉이 한 해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나왔던 요 음봉이 0.1% 마이너스라서 저걸 연간 하락했다라고 갖다 붙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번 반등하면 최소 2년은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올해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니까 그런 성적이 나오게 되고 또 주가의 어떤 수급의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는, 사실 이번 주에 만기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좀 삼성전자 역할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수급에서는 코스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이후부터 이제 기관의 동향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일단 12월 이후만 놓고 보면 들어왔던 물량의 거의 70% 가까이는 일단 소진이 돼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직은 기관들의 매도는 남아있을 겁니다. 더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일부 종목들은 기관들의 매도 정점을 탈출하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등장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일부는 조금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단 여전히 기관은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좀 주목 동시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탁금이 원래 연말, 연초, 월말, 월초에는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확 늘어나는 것 같이 보였다가 지금 뚝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점 대비는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상단의 종목들을 끌어올릴 돈은 없고 시가총액 한 2천억대 전후 되는 종목들에 이제 주로 붙어서 움직이고 대형주는 순환매 돌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와 애플이 이런 구도에 좀 변화를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으로는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이고 제약,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GPT 관련해서 반응한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일반 전기전자가 올라갔다 쉬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반도체는 정체, 제약주는 하락하는 이런 구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에서 어떤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특히 오늘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가 급등을 해서 그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이 아침에 반짝하느냐, 종가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시가총액 작은 종목 쪽에서 조금 중위권 종목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까지 끌어올릴 힘이 있느냐, 이것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 보면 4일 연속해서 기관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규모는 날이 갈수록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서 탈피하는 대형주들이 나오게 되는지, 무엇보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제 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 투자자들의 수급 변화 볼 필요가 있고, CPI가 있습니다. CPI를 앞두고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특히 최근에 이제 선물이라든가 옵션 쪽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매매가 누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 2차전지, 소프트웨어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였는데 요 다음 타자가 뭐가 될 거냐, 게임주,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격, 그다음에 반도체 상승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게임과 반도체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등등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외국인, 요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좀 설명드리고,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데
이제 1월 증시가 하락한 사례는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월 증시를 그렇게 이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미증시, 모닝 브리핑은 아무래도 미증시 위주로 설명드리니까, 이거는 되게 독특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하락했던 경우, 예, 이제 1950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하락했던 경우를 쭉 나열을 했는데, 3, 4년 차에는 100%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예, 모든 대통령이 다 올랐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과연 이 기록을 깰 거냐. 올해 하락하면 바이든은 최초의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는 점, 요것도 이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데이터도 하나 있어서 이거는 제가 오늘 종가 마감 후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제가 요런 데이터들은 여기 보시면 고릴라 리서치 들어오시면 제가 요 게시판에 정말 제가 정성껏 만들고 있는 데이터라서 백과사전 만드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 데이터 백과사전 이게 쭉쭉 제가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라든가 총선과 우리나라 대선이 같은 해 있잖아요. 그때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서 오시면 이런 이제 자료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이제 가입 이벤트 이거 되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일기 회원 모집에 일기 때 회원님들하고 동일한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가 이번 주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이제 공지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가입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